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교통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현재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전에 비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게 어렵다. 합의금도 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보험회사와의 합의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등등 변화해 가고 있는 교통사고 합의 질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영상 보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협상하기가 어렵지 않던가요? 아마도 10중 8구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합의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국장TV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포지션, 그것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한 것 몇 가지 알아보고 그 후에 오늘의 주제인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2023년도부터는 병원에서 입원하기도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날 즉시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난 다음날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입원도 시켜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입원 기간 또한 골절이 없는 환자라고 한다면 5일에서 7일을 넘기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버립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교통사고 2주 환자 정도라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입원이 가능했으나 2023년도 표준약관 변경 이후부터는 지금의 작금의 2024년도 현재는 5일에서 7일 그 정도 입원을 해준 후 관찰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이 되면 그때는 퇴원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원치료는 어떨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원 치료 후에 통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통원치료 횟수 제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약 한 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합니다. 3주 후부터 11주까지는 주 3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매주 1회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데도 병원 치료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치료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데에도 변화의 조짐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진단 2주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 받으면 적당한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 피해자의 수입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기초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을 산출하는 데에는 첫 번째로 위자료가 있습니다. 진단 2주 3주라면 상해 급수가 12급에서 14급 정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만 원입니다. 만약
10급에서 11급에 해당이 된다면 20만 원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적은 금액이죠. 그 다음은 일실수입, 즉 상실수익액입니다. 입원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짧아졌으니까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했다면 314만 원 정도 됩니다. 나누기 30 곱하기 7일 입원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73만 3,696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험회사 지급 기준에는 85%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만 3,641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20회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일 교통비죠. 8,000원입니다. 곱하기 20회. 그러면 16만 원이 계산되어집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93만 3,641원이 되겠죠. 약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금액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라고 제시를 하면 피해자와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에도 없는 향후치료비를 좀 더 책정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 향후치료비는 고무줄처럼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금액이 약 150에서 1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절이 없는 진단 2주 환자가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약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 20회 정도 했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계산은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법률적인 합의금, 즉 법원의 기준은 또 다른 계산법을 해야 하는데요. 진단 2주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예는 드물기도 하고 여간에서는 소송 실익도 없기 때문에 보통 교통사고로 진단이 2주, 3주 나온 그런 골절이 없는 피해자라면 이 정도 금액에서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진단 2주인 경우에도 판사님들이 위자료를 약 100만 원 정도 책정해 줍니다. 그러나 법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수고로움 등을 따져본다면 쉽게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좀 있는데요. A라는 피해자가 급여가 높아서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매월 1,000만 원이죠. 나누기 30 곱하기 7일 입원했다면 약 230여만 원 중 85%를 인정하게 된다면 198만 3,333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자료, 상실수익액, 통원치료 교통비, 향후치료비 해서 약 279만 3,333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번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액이 모든 피해자들의 수익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피해자의 합의 금액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단 2주가 나왔고 입원을 약 5일에서 7일 정도로 했고 통원치료 조금 했다면 보험회사의 합의금 제시는 약 150만 선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의 액수를 2023년도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병원의 입원 기간이 줄어든 만큼 일실수익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50만 원 언저리 정도 합의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2023년도 표준 약관 변경 전과 비교해서 2024년 현재 병원에서부터 입원 기간을 좀 제한하고 통원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여기에 사고 후에 4주 후부터는 추가 진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많아졌으니 당연히 합의금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2주 합의금은 일용이라면 대략 150만 원 선이고 급여가 높으면 한 280만 원 정도까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인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보험회사 직원들 자기 돈으로 합의금 주는 거 아닙니다. 보험회사 돈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내는 돈으로 합의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합의금 좀 더 주는 것,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 별로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어떠한 조직이므로 근거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자와 잘만 협상을 하면 합의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단 2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위에서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대로 계산식은 설명드렸지만 꼭 정해진 것은 없다. 피해자의 능력에 따라서 보험사 담당과 어떻게 잘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합의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도 현재 변화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합의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하고 합당한 합의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